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정한 2단 경계주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9월 첫날이자 첫 주일이 2단 사이비를 경계하는 날인데요. 이단들은 정기적으로 예방활동을 갖는 교회에 상당한 위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2단 경계주일이지만 모쪼록 많은 교회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8월 마지막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8회기) 총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명품 개혁 정책 총회를 기치로 교회여 일어나라를 외쳤던 회기였는데요.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1년의 시간이 선물과도 같았다며 총회가 팬데믹 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신문 CTV가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만나 대담을 가졌습니다. 총회장으로서의 1년을 묻자 그의 첫 대답은 감사였습니다. 먼저는 부족한 종을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은 여전히 섬김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군림하거나 남들 위해서 인사권, 재정권을 흔들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전한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치열함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내적으로 성장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총회장은 1년의 임기가 선물과도 같았다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기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총회장이란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큰 고민이었다는 그는 108회기 총회가 교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 됐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뭐 목사님들만 힘들었겠습니까? 교우들이 다 힘들었겠죠. 그럴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준 것은 되지 않겠는가. 회기 내내 외쳤던 원팀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기독신문과 총신대는 원팀을 통해 이룬 좋은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단 차원에서의 원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총회장은 우리 총회의 신앙과 사상을 지켜내는 거예요. 뭐로 지켜내느냐? 온몸을 던져서 지켜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한 원팀이 되는 것은 내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실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총회장은 신앙 고백대로 설교대로 살아가야 교단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교단적 차원의 개혁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었습니다. 성관에 있는 분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현 임원들, 정임원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룹니다. 그러면 정예부대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정예부대가 성관이거든요. 근데 성관이가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그 성관에 대해서 또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명색이 목사와 장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은 다음 회기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순리로 잘한 것이 있다면 이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강력하게 좀 메꿔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로 혈연, 지연, 학연이 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 총회는 또 다른 소용돌이에 들어갈 테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펼쳐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회장은 대담 내내 자기 희생적 자세를 가지고 총회의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대담 영상은 9월 10일 C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죠. 특히 교단의 신학 정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요. 총회 신학정체성위원회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을 노래로 만든 건데요. 노랫말도 훌륭하지만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 다음 세대가 즐겁게 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08회 총회에서 채택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총회 신학정책성위원회는 전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교단 신학의 정수를 심어주기 위해 선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능인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유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혈육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가를 작사 작곡해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가는 성경 66권으로 시작해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합니다.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선언문의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선언가는 당당하면서도 경쾌한 곡조로 교단 신학의 핵심을 담아냈습니다. 노래로 부르면 평균 50배의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언가가 계속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가가 불려질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총회 개혁신앙의 든든한 모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념 예배에 이어 열린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은 선언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곡을 만든 김대열 목사의 반주로 총회장과 신학정체성위원들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66번 신앙과 삶의 기준.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은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단의 공식 신앙 고백 문서인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위에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총회 신학정체성위원회는 선언가 이후에도 전 세대 모든 교회의 선언문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개혁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우리 산하 모든 교회 또 목회자 또 성도님들 특별히 또 성인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 뼛속까지 깊게 이렇게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기독신문과 CTV가 제109회 총회 특집 두 번째 찬반 토론회로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을 다뤘습니다. 정년 연장은 해마다 총회에 상정되는 단골 헌의안 중 하나인데요. 영상 송출 이후 온라인에서도 담론이 이어질 만큼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정년 연장 찬반 토론은 함성익 목사와 박창식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함성익 목사는 목회자 수급 문제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는 1년 만에 2천여 명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노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교회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나이 70이 되었으니 무조건 내려와라. 은퇴를 종용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시대적 상황, 교회적 상황에 맞춰 부족한 목회자를 세워가야 할 것이기에 정년을 연장하여 목회자 수급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박창식 목사는 인사적체의 심각성, 목회의 역동성 저하 등의 측면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종신 교수님의 논문과 신학 진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목사와 기관 목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나 해당되죠. 또 50세 이상의 목회자가 14,000명으로 74%나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현 체제로 가더라도 담임 목회에 나가지 못하고 은퇴해야 될 사람이 적어도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 담임 목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 차원에서 다음 목회 세대를 향한 시각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약 49%만이 목회의 소명을 갖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목회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을 해놓으면 교회는 더욱 후배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유리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후세대들에게 빨리 이 공간을 이 현 체제에서 내어주는 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제109회 총회에서 정년 연장이 결의된다면 박 목사는 후폭풍을, 한 목사는 교회의 목회적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이 3년, 5년 연장을 하면 신학생 숫자는 현격하게 더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하는 그런 우리 교단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49% 가운데서 기성교회에 500명 이상 교회에 부임하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교회 질을 위해서라도 늘려놔야. 현재 CTV의 해당 영상에는 토론 관련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기득권의 문제로 보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제109회 총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제109회 총회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의 경우 모두 9명의 경선 후보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단어는 준비였습니다. 본인이 그 직책에 준비된 적임자임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총대들 역시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후보가 정말 잘 준비했는지,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9월 2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9월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